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자, 우리 한국 해군이 지금 여러 종류의 대잠 헬기, 해상작전 헬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초기형인 링스죠. 그 링스를 대체하는 대체 사업을 한답니다. 그 관련한 그 대체 사업에서 어떤 업체가 어떻게 지금 대시를 하는지 관련 소식 분석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국과 MD를 같이 하는데 사상 최초로 미국 이지스 시스템에다가 다른 미사일을 집어넣는 이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정말 뭐 미국하고 한 몸이나 같네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통합 방공 미사일 시스템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이스라엘 바락 미사일의 이지스 시스템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해외에서 개발된 미사일이 이지스 시스템의 요격 미사일로 통합되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아이가 에로우 시리즈 개발에 협력해왔던 보잉과의 협력을 종료하고 록히드 마틴을 새로운 파트너로 선정해 IAMD 통합 방공 미사일 시스템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아이와 록히드 마틴이 지난 주말 밝혔습니다. 이번 MOU에 따라 이스라엘은 최신형 장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에로우3 일부 부품을 록히드 마틴이 생산토록 하고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요격 시스템 에로우4 프로그램에서 록히드 마틴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사는 양사 제품군들을 통합해 해외 시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아이의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인 바락8 모델과 록히드 마틴의 이지스 시스템의 상호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 평가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바락8은 아이가 인도의 의뢰와 자금 지원을 받아 개발한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로 능동 레이더 유도를 사용하며 기본형 35km, 사거리 연장형 150km급의 사거리와 최대 16km의 요격 고도를 갖춘 함대 방공 미사일입니다. 바락8은 육군용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아르메니아의 이스칸다르 미사일을 격추해 화제가 됐던 미사일인데요. 이번 이지스 시스템 통합에 힘입어 해외 수출 시장에서 상당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야, 정말 뭐 이스라엘 대단하네요.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자체 개발한 건 아니고 뭐 자체 개발했지만 원래는 인도가 의뢰해서 그 의뢰에 따라서 당연히 의뢰한 인도가 개발비를 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방공무기 생산업체죠. IAI가 이걸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이스라엘이 육군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인도의 돈을 받아서 해상형 군함용으로 개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육군용이 지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전쟁 때 아르메니아가 쏘았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그걸 요격해버렸어요. 우리가 북한이 뭐 북한판 이스칸데르 막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편심 탄도비행, 변칙 비행 이런 거 해서 이건 뭐 요격이 너무너무 힘든 미사일이다 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역시 까보니까 러시아제를 진리를 증명하는 것인지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대단히 요격이 어려웠던 것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 바락8의 육상형이 그걸 요격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허접함 그리고 이 바락8의 우수함 이런 것들을 동시에 모순 상황에서 하여튼 뭐 과시를 하게 됐는데 그거 이제 해상형을 만들어서 인도의 꼴카타급 구축함에다가 장착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인도를 중국에 대항하는 하나의 큰 자산으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탄도미사일, 중국의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같이 MD를 같이 하는 쪽으로 인도를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인도 니들도 이지스 시스템을 해야 된다. 꼴까타 이런 거 해가지고는 이 연동 안 된다. 그래서 이지스 해라. 그런데 이제 인도는 기술 이전 안 해주면 안 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지스를 팔기 위한 포석으로 저는 이 이스라엘에다가 이지스 시스템의 소스 코드를 제공한 게 아니냐. 제공을 해줘야 바락8하고 연동을 시키니까 또 반대로 이스라엘은 이 바락8의 소스 코드를 미국에 제공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록히드 마틴, 이지스를 만드는 록히드 마틴과 이제 에로4 시스템의 협력을 해나가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고 에로1, 2에서는 에로2, 3에서는 보잉하고 협력을 했었거든요. 그건 이제 록히드 마틴으로 파트너를 바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동화에다가 기사를 기고를 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우리 한국이 LSAM, LIG 넥스원에서 만드는 LSAM을 가지고 그걸 이지스함에다가 집어넣어서 지금 한국이 추가로 이지스함 세척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함대 방공을 하기 위해서 SM3 도입을 안 한다라는 방송을 제가 지난주에 해드렸고, 이번 주에 주간 동화의 원고를 그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지금 이지스를 쓰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 노르웨이, 스페인, 그리고 한국, 호주 이런 순서로 이제 이지스를 구매를 했죠. 그런데 그 어떤 나라도 미국제 미사일 외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미국이 이지스 소스 코드를 공개를 안 해주죠. 또 그런 나라들이 해킹을 당하면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 전체가 그냥 다 통째로 적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해주죠. 그래서 우리 LSAM 이거 한다고 해서 이지스하고 연동할 수 없다 라고 제가 주간 동화에다 기사를 썼는데, 그런데 이제 그 원고를 보내준 상황에서 이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바락은 처음으로 지금 이지스와 연동하는 미사일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미국과 완전히 안보를 공유하고 있고, F-35마저도 이스라엘은 따로 개조를 하죠. F-16, F-15 뭐 전부 따로 개조를 하고 그걸 허용해 줄 정도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나라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이 긴밀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아니 이스라엘이 가면 F-35 개조해서 장애들 항전장비 얹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냐? 못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LSAM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우리 이지스 배치 2 거기에다 집어넣는다라는 그냥 유아기적 상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또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말 참 대단합니다. 또 이 미사일이 이스칸데르까지 막았다고 하니까 북한도 이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뭐 좀 여격의 희망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군 당국이 기존의 노후 링스 헬기를 모두 대체하고 항공모함 전단에도 배속시켜 사용할 차세대 해상작전 헬기 도입 사업 시동을 걸었습니다. 24대 규모인데 카이가 수리온 해상작전 헬기 모델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해군이 MH-60R 해상작전 헬기 12대를 도입하는 해상작전 헬기 2차 획득 사업을 2025년까지 마무리하고 후속 사업으로 24대의 신형 해상작전 헬기를 도입하는 3차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업체 관계자가 12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선행 연구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착수 움직임이 관측되었는데요. 물량이 지난 2차 사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24대에 달하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입찰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입찰이 거의 확정적으로 거론되는 모델은 미국 록히드 마틴의 MH-60R,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수리온 해상작전 헬기 모델인데요. 카이는 우리나라의 와일드캣 헬기를 납품한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 협력해서 MH-60R에 대적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능 면에서 가장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MH-60R에 대적하기 위해 와일드캣에 적용된 기술을 활용해 수리온을 해상작전 헬기로 탈바꿈시키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카이는 2016년 유로사토리에서 에어버스와 손잡고 수리온 해상작전 헬기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번에 레오나르도와 손을 잡음에 따라 에어버스와의 협력은 결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2파전으로 치러질 이번 해상작전 헬기 추가 도입 사업은 결국 MH-60R과 수리온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수리온이 채택될 경우에 40여 대에 불과한 해상작전 헬기 세력의 기종이 전혀 호환성 없는 세계 기종으로 중구난방이 되어 군수보급과 작전 태세 유지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 황당한 겁니다. 카이는 한국군이 사용하는 모든 날트를 전부 우리 거로 다 만들어야 돼 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이 사장이 워낙 힘이 좋다 보니까 뭐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카이의 수리온, 이게 해상작전 헬기가 될 수 없는, 되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원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와일드캣, MH-60 이걸 쓰고 있는데 만약에
또 수리온을 또 쓰면 이거 엔진부터 모든 것이 세계 기종이 다 달라요. 미국은 이 해상작전 헬기, 즉 대잠 헬기를 전부 MH60으로 다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대잠 이 항공모함에 쓰는 대잠 초계기도 없애버렸어요. 과거에 바이킹 썼지 않습니까? 그거 없애버렸어요. 전부 다 MH60R로 통일했습니다. 바로 효율성을 위해서죠. 부품의 효율성을 위해서. 군수지급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보급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심플화 했는데 우리는 겨우 44대 운영하면서 그걸 세 종류로 운영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이게 기존에 1990년대 초반부터 도입했던 링스 그 링스가 22대가 있는데 그걸 대체하는 사업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링스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습니까? KDX-1 광개토대왕급, KDX-2 충무공 이순신급 6척, 그리고 KDX-3 세종대왕급 3척 이렇게 해서 그 군함들에 들어가는 그 구축함들에 들어가는 용도로 충무공 이순신급에 2대가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2대씩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22대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수리온 헬기는 엔진이 보시다시피 동체 위에 갖다 붙어 있습니다. 밀리터리 마니아들은 이걸 고릴라 콧구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동체 위에 갖다 붙어 있는데 다른 헬기들은 동체 위가 아니고 동체 어깨 쪽에 옆에 붙어 있죠. 그래서 헬기의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당연히 링스나 MH60 같은 그런 헬기들의 형상에 맞춰서 KDX-1 광개토대왕급이죠. 2 충무공 이순신급, 3 세종대왕급 모두 그 높이에 맞춰서 격납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높이가 높아가지고 격납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걸려요. 그러면은 그 격납고를 KDX-1, 2, 3 할 것 없이 전부 잘라서 높여야 되는데 이러면은 함의 밸런스가 맞냐? 그리고 그 1조 원짜리 이지삼 이거 잘라서 높이면은 격납고만 높이면 됩니까? 그 격납고 위에 있는 각종 무장들 다 있죠. 그것들 다 잘라서 위에 높이고 전투체계 전부 다 새로 연결해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죠. 그러면 그 개조 비용 누가 줄 거냐? 제가 카이 담당자들이 저한테 그 설명하러 왔길래 그러면 카이에서 군함 개조하는 비용을 대줍니까? 그거는 해군이 해야죠.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거? 아니 지네들 헬기를 갖다 얹기 위해서 높이를 이렇게 껑충하게 만든 아주 이상한 헬기. 전 세계에 진짜 뭐 요즘 이런 헬기 없는데 1960년대 설계에서 만들었으니까 이따위 설계가 나왔죠. 그런 헬기를 갖다 얹기 위해서 지네들 매출 올리기 위해서 해군이 가지고 있는 구축함들 그리고 지금 FFX 이런 것들 높이가 낮으니까 격납고 높이가 그거 다 잘라서 올려. 이게 미친놈들이죠.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운영 효율성입니다. 자 우리 함대 사령관이 만약에 있어요. 내가 1함대 사령관인데 이 광개토대왕함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문에 전진 헬기 기지가 있죠. 자 그러면은 광개토대왕함 이거 들어왔고 지금 그 강원함이 나갔는데 헬기 싣고 나갔는데 갑자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광개토대왕함이 지금 긴급 출동을 해야 되겠는데 대잠 헬기가 탑재가 돼야 되죠. 그런데 육전단 즉 헬기 비행기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해군 육전단에서 1함대에 보내준 헬기가 지금 없어요. 여유 헬기가. 그러면은 야 광개토대왕 나가야 되는데 헬기 없이 나가면 큰일 나잖아. 헬기 지금 야 기사문에 헬기 갖고 와. 광개토에 실어. 라고 함대 사령관이 지휘의 효율성을 깨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련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작전참모가 이러겠죠. 사령관님 그게 아니고 지금 기사문에 있긴 있는데 기사문에 가 있는 게 지금 수련입니다. 그래서 광개토에 탑재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 야 링스 불러와. 링스 어딨어? 광개토에 이제 링스나 UH-60만 들어가니까 어딨어? 그 집 육전단에서 전부 다 뭐 스케줄 다 잡혀가지고 지금 보낼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은 광개토는 대잠 헬기 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함대 사령관 입장에서는 완전 황당하죠. 그래서 매일 작전참모는 기사문에 또는 이함대 같으면 덕적도에 야 지금 오늘 헬기는 뭐야? 수련이야? 야 그러면 이 배는 지금 못 넣겠네? 그럼 수련 넣는 배는 또 뭐야? 이런 식으로 작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카이 매출을 위해서 해군 작전 개념을 갖다가 전부 다 지휘관들의 자율성 다 상실시키는 이따위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군사력이 카이를 또 빼내야 대한민국 군사력이 정말 제대로 된 군사력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카이는 정말 암적인 존재가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카이 전체가 암이냐? 아닙니다. 카이 사장만 암이다. 카이 사장만 정권의 낙하산에 내려오지 않고 정말로 카이가 하나의 방산업체로서 홀로서기를 하고 한다면 카이는 훌륭한 방산업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나아가서 국방부 장관보다 더 센 사람이 카이 사장에 오니까 야, 시켜 해. 내가 시키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이 상황, 이거 바꿔야 된다. 카이 민영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리온 가지고 해상작전을 얘기하면 군함들 전부 다 잘라서 높이고 견학고 높이고 그 위에는 각종 무장, 센서, 레이더 전부 다 올리는 어마어마한 개조 작업을 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함대 사령관들 완전히 작전 효율성 다 상실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안 되는 카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